먼저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의 초등학교 3학년인 지금 10살 먹은 손주가 있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존경하는 광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1동, 2동,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재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광주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이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사모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학동 건축물 붕괴 사건과 수안 풍영정천 어린이 익사사고는 우리가 평소 안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처음 지정되어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및 관리하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스쿨존 횡단보도임에도 안전펜스는 물론 과속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펜스를 넘거나 가속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져 국민 모두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감시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도입을 통해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등 많은 운전자의 반대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강행하였습니다. 벌써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는 특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의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이며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 영역은 D등급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분야 교통안전점수는 71.29점으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꼴찌였으며 광주시 79.17점, 전국평균 79.04점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본 의원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수많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녹슨 펜스입니다. 광산구에 있는 학교 주변 펜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펜스가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녹슬고 파손된 펜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가지각색으로 표시된 노후화되고 잘못된 노면 표시입니다. 제한속도 표시의 색깔이 제각각이고 통일화되어 있지 않았고 도색이 벗겨져
잘 보이지 않는 노면 표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제한속도 표시가 아예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이나 황색 복선으로 그려져야 하는데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어린이 세이프존의 방침입니다. 오렌지 세이프존은 벽 부분의 색 대비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 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광고지 부착으로 인해 그 목적과 실효성을 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속이나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학교 주변 노란 신호등 교체 미비입니다. 초등학교 45곳 중 11곳이 아직 노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거의 설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신호등도 노란색 도색이 벗겨진 상태로 관리가 필요한 신호등도 다수였습니다. 다섯째, 과속 단속 및 주정차 위반 CCTV 미설치와 속도 표시 장치의 관리 문제입니다. CCTV 미설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및 과속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설치된 속도 표시 장치가 나뭇가지에 가려져 속도 표시가 보이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문제입니다. 10억여 원을 투입하여 73개의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인체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3등급 레이저 장착 등 일부 기능들이 경찰청 규격을 벗어나 위법으로 판단되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도 양방향 통행 차선에 한 방향으로만 설치되어진 CCTV 등의 설치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방지 턱의 부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종결점의 미표시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최대한 서행하고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식이법 개정 후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안전정책이 시행되고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 잃고 애완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터진 후가 아닌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예산 부족, 행정의 어려움, 운전의 불편함 등 우리 어른들의 불편함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파악하고 시와 구의 협업을 통해 LED 바닥 신호등의 설치, 등하교 시간 일부 차량 통제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어린이 보호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준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 잃고 애완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